우선 우리 눈으로 볼 때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보면, 뇌정보로 보면은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전 정보로 보면은 소금은 불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NGP 특강 야생으로 가는 길의 박형진입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빗속은 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소금을 먹으면 만병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홍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소금에 대해서 말 안 할 수 없는 게, 소금은 안 먹으면 죽는 거고 우리 몸에 0.9%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소금에는 깨끗한 소금하고 더러운 소금이 있는데 이 깨끗한 소금하고 더러운 소금을 구분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을 먹어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더러운 물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를 마셔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더러운 공기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시중에는 지금 깨끗한 소금, 더러운 소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냥 무조건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뇌정보가 하는 말이 정쳐다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유전정보로 본 소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말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우리 눈으로 볼 때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보면, 뇌정보로 보면은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전 정보로 보면은 소금은 불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내 말이 안 믿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가 필요한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소금을 분석해 보겠다는 거예요. 소금을 분석해 보면은 염소와 나트륨이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NaCl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칼슘, 칼륨, 황산, 마그네슘 80여 종의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분석표가 나옵니다. 소금을 분석해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염소와 나트륨은 소금이에요. 소금. 이 우리나라 말에 이 소자가 실소자에다 쇠금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점점 하얘진다는 뜻입니다. 백금이 아니에요. 그죠? 흰소금이, 흰쇠가 아니고 점점 하얘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때를 닦아낸다는 의미가 있겠죠? 힐소니까 힐소. 그죠? 근데 이미 조상들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염이에요. 염. 염은 지금 한문권에서는 죄다 염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소금을 제일 잘 이용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된장이라든가 간장, 젓갈, 김치, 깍두기 이런 것들이 다 소금 발효식품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김치하고 배추를 잘 보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이 키운 거 알죠? 야생식품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발효되는 발효균은 야생이에요. 알겠죠? 발효균. 그건 야생이에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잘 뒤져보면은 야생이 훌륭한 식품이고 길짐승이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산삼과 인삼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되죠? 산삼은 산에서 야생으로 크는 거고 인삼은 인간이 키우는 거예요. 그죠? 그 효력이 틀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지혜롭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발효식품은 야생식품을 만들어 먹는 방법이에요. 그죠? 발효균이 야생이니까 이해가 됐죠? 그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냐 그러면은 옥수수를 풀을 손에 먹여요. 그죠? 그럼 소 고기가 되잖아요. 그 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나 옥수수나 죄다 뭡니까? 야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품하고 우리 성품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들은 기계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기계 알죠? 무자비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인간 미라는 걸 갖고 있는 게 야생식품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식품을 뭘 먹냐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소금 발효식품을 많이 가진 나라가 없다는 거 이해가 됐죠? 예. 그마침 우리나라가 소금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금에 대해서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소금이고, 여기 요 모두는 소금이 끌어당긴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알죠? 불순물. 그럼 왜 불순물을 끌어당기느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바다에서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이 이렇게 나오면, 증발해서 나오면은 반드시 칼륨과 칼슘, 황산, 마그네슘, 파심, 조정, 미네랄이 일정량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죠. 소금이 저 불순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붙어 있고 적게 붙어 있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해 가요. NaCl, 염소가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음이고, 음이온이라고 그래요. 나트륨이 양이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음은 양을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산과 마그네슘이 양이에요. 이게 끌어당긴 거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칼슘과 칼륨이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긴 거예요. 이렇게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금은 무지무지하게 깨끗한 거기 때문에 이 끌어당긴 건 더러운 거겠죠?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소금을 볶으면은 가스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건 살인가스야. 그래서 소금 볶을 때 그 가스 난 거 이런 화초가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독한 건지 알죠? 그것을 황산이에요. 황산. 그래서 열을 가하면 아항산이라고 그래. 아항산가스 나쁘다는 거 알죠?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죽일 때 저 아항산가스를 소금에서 뽑아 쓴 거예요. 그게 좋죠? 않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마그네슘은 뭐냐 그러면 요거 마그네슘은 쉽게 말해서 염화 마그네슘으로 우리말로 간수예요. 간수. 간수는 뭐냐 그러면 피를 되게 응고시키는 거예요. 그죠? 두부에는 단백질을 딱딱하게 만드는 게 간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소금을 광에다 넣고 간수를 1년, 2년 해서 뽑아서 그 뽑은 소금 가지고 김치를 담갔어요. 그건 간수가 나쁘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간수를 먹고 죽으면 옛사람들이 저 사람을 되졌다고 그런다고요. 그럼 뭐가 되졌다는 게? 피가 되졌다. 그래서 죽었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간수 먹고 자살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도 이건 소금이라고 그들은 우기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라고 일부러. 알겠죠? 그럼 칼슘, 칼륨은 이게 무기질 칼슘, 칼륨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럼 유기질하고 무기질하고는 뭐가 틀리냐? 무기질은 돌덩어리라고 그러면 아시겠죠? 유기질은 나무가 그 돌을 아주 가늘게 부셔가지고 세포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기질은 먹으면 우리가 소화가 되지만 여기 붙은 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황산과 마그네슘은 볶아서 없애버렸어요. 불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네랄은 뭘로 없앴냐 그러면 간장을 담게 되면, 간장 알죠? 간장벌에 이렇게 나오죠? 간장동 밑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칼슘, 칼륨, 파시버정의 미네랄이에요. 이건 간장을 만들어 먹는 이유 중에서도 이거를 뽑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몸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동맥경화를 익히고 결석 있죠? 결석이 간장독에서 난 거 똑같아요. 대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걸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들이 간장을 만들어 먹고, 간장 만든 건 발효식품을 만든 건 이 뻘도 빼먹고 야생식품을 만든 거야. 그죠? 발효균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볶아서 깨소금도 볶아 먹고, 그죠?
소금 만들 때도 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볶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옛날부터 이거를 그냥 염을 갖다가 이걸 싹 빼면 우리가 그 소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럼 소금 그럼 무슨 물이 빠진 거죠? 소금하고 염하고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똥하고 된장을 구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좋은 소금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소금이야말로 장수식품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중국을 한번 갔어요. 중국 청해라는 데를 가봤더니 거기 호수에서 소금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청해는 해발 4,000이 넘는데요. 근데 거기 소금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티베트 가면은 소금 호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금 호수마다 이 소금 호수 알죠? 지금 사해 같은 게 소금 호수마다 염도가 다 틀려요. 어떤 거는 1.2%, 어떤 건 3%, 막 이게 염도가 높은 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면은 소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소금이 도대체 본질은 뭐냐? 그럼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줄 안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소금은 바다에서 건져낸 거니까 바다에서 나온 줄 안다고요. 근데 소금은 약 850도에 녹는 쇠. 양은 알죠? 양은이 690도에 녹아요. 납이 350도에 녹아요. 납 알죠? 이런 쇠들은 350도, 690도에 녹는데 소금은 850도가 돼야 녹아요. 그럼 쇠 맞죠? 고온에 녹일 수 있는 쇠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다른 식품하고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물에 녹는 쇠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금도 1350도가 되면은 기화가 돼. 수증기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그 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받아 실험을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왜 이걸 해봤느냐 그러면은 소금을 볶으니까는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나오나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계속 볶아봤더니 이틀, 3일 볶아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온도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850도까지 녹였고, 그죠? 녹이고 나니까 가스가 다 나가고 안 나와요. 그래서 가스를 빼려면 그러면 녹여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쇠라는 사실도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쇠를 잘 보자는 거예요. 쇠. 이 쇠는 어떤 쇠냐 그러면 물에 녹는 쇠가 특징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청해를 갔더니 이거예요. 청해를 갔더니 청해는 반드시 그거예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위성이죠? 떠돌이 별들 있죠? 그게 와서 떨어진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팡 떨어지게 되면 막 돌이 튕겨나고 웅덩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웅덩이가 생기면 여기엔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백두산처럼 샘이 있는 호수가 아니라 샘이 없는 호수예요. 이런 호수들이 굉장히 지구상에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비가 오면 물이 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면 빛이 내렸잖아요. 그죠? 빛이 내렸지면은 빛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 빛은 뭐냐 그러면 태양에서 나온 거죠? 태양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쇠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빛에는 오만 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양은도 있고, 그죠? 구리도 있고, 무쇠도 있고, 양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소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통과할 때, 이 빛이 물에 통과할 때 소금이 일로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웅덩이 물이 빠지지 않고 증발돼서 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는 소금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습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이 있으면 이 빛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빛에는 쇠 줄이라고 보면 돼요. 확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리즘으로 태양의 빛을 통과하면 일구까지 색이 나잖아요. 일구까지 색은 뭐냐면 여러 가지 쇠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 안에 소금이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청해라든가 이게 염도가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아까 조금 전에 말했어요. 지식으로 보니까 소금은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깨달아 보니까 소금은 태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태양에서 이거 아니에요.
태양에서 잘 보면 알겠지만 태양에서 막 소금이 나왔을 땐 이 소금은 깨끗한 소금 아니겠어요? 밝고 뜨거운 소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밝고 뜨거운 것은 어둡고 찬 것을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소금은 근본이 뭐냐 그러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빛소금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거예요. 빛소금 알죠? 빛이다. 자, 그러면 이 말에 지금 우리가 소금을 먹는 데서는 깨끗한 소금을 먹는 것은 곧 빛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소금을 많이 먹는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 먹어서 지혜로워진 데는 증거를 어떻게 들 수 있냐 그러면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이거가요. 동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가 짤수록 머리를 위다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고기가 제일 짜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돼지 있죠? 돼지가 제일 싱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돼지고기 먹을 때는 어떻게 되죠? 새우젓을 넣어서 먹죠? 그러면 우리 살에 맞춰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머리가 제일 나쁘고, 그 다음에 개, 알겠습니까? 소금 염도를 보면은, 그 다음에 호랭이고, 그 다음에 곰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몸이 짤수록 뭐가 되냐면 심장도 잘 짜고, 심장을 갖다 무슨 통이라고 그러죠? 그 소금통이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간장을 왜 간이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소금을 보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보면은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염통, 간 이렇게 소금하고 연결돼서 쓰는 민족이 우리나라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으면 심장이 이렇게 짜지겠습니까? 수축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심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간도 약해지는 게 소금이 없어서 그래요.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모든 사람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소금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뇌정보가 먹지 말라는 거고 뇌정보가 받으려서 안 먹는 거 아니야. 이거죠? 소금이 뭔지 한 번도 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이거 이해가 됐죠? 짤수록 지혜롭다.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또 이거예요. 지혜가 뭐겠습니까? 지혜가 계속 말하지만은 지혜라는 것은 유전정보적 발현이에요. 그죠? 뇌정보는 뭐가 필요하냐면 염분이 필요해. 포도당. 근데 유전정보가 활동하려고 그러면 염기라는 거, 바탕에, 세포 바탕에 소금이 깔려 있어야 유전정보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DNA 그 밑바탕에다 염기서열이라는 말을 써요. 염기. 이게 바탕에 소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포에 소금이 얼마쯤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정보가 발달하고 퇴화되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세포의 유전정보, DNA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여기 염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무슨 염분이? 깨끗한 염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소금을 많이 먹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걸 깨끗한 소금 먹으라는 말입니까? 더러운 소금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 소금을 먹어라. 그거예요. 그죠? 더러운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그네슘이 황산이 가서 뭐 한다고요? 고혈압을 일으키고 중풍을 일으키고 마그네슘이 가서 피를 되게 하니까 뭐가죠? 당뇨병 같은 걸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칼슘과 칼륨 이런 것은 동맥경화 내지 결석을 일으키고 그걸 뺀 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뺀 걸 먹으면 그 소금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누적된 걸 빼내겠어요? 안 빼내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깨끗한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소변으로 더럽게 나오면 몸속에 더러운 걸 닦아내니까 소변이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맨 처음에 금세 표가 나는 게 소변이 더러워져요. 그럼 소변이 더러워진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몸속에 더러운 걸 많이 빼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이론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소금을 먹지 말라 그러면 왜 소금이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가 똑똑해져서 손해볼 사람이 있고 우리가 바보가 돼서 이익 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가 돼서 이익 볼 사람은 여러분을 바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그러면 설탕 많이 먹고 소금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똑똑해 이익 볼 사람은 나처럼 소금 많이 먹고 설탕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세계 소금 찾으러 다 다녔어요. 거의 다 다녔습니다. 알겠습니까? 소금에 관한 책은 4권을 썼으니까 내가 볼 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의 소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빗소금을 직접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태양에서 이렇게 나와서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금이 이 위로 올라올수록 깨끗한 소금이겠죠? 내려올수록 부수물을 끄집어 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는 소금을 만들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만든 소금이 뭐냐 그러면 소금이 녹인 상태에서, 이렇게 녹인 상태에서 200시간, 20시간, 이렇게 20시간은 여기고 200시간은 여기고 2000시간은 여기에, 그죠? 시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다가 시간을 붙인 것도 제가 최초입니다. 왜냐 그러면 왜 붙였죠? 이렇게 깨끗한 소금을 확실히. 그래서 소금이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자가 적어져요. 물하고 똑같아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입자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삼투압하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했죠? 첫째, 소금은 태양에서 나온 거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곧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해라는 말이 있는데, 태양을 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지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애해라 좋다가 있죠? 그거는 소금이 좋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해라는 건 사랑과 지혜가 최고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게 소금을 먹어야 유전 정보가 발달하고, 유전 정보가 발달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지혜도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소금으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암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유전 정보를 좋게 만든 데가 이해가 됐죠? 퇴화되는 유전 정보를 발전시킨다는 거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깨끗한 거니까, 야생이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소금 가지고 성자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유전 정보를 깨끗하게 하고 지혜가 생기면 소금이 뭔 줄 알게 돼서 그 소금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죠?